자, 모두가 행복한 삶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이걸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이란 게 뭘까요? 한번 우리 행복이란 걸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말하면 마음이 평화스럽고 누군하고 뭐랄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우리가 살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역사가 138억 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점 하나로부터 출발한 그것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습니다. 이것이 빅뱅 이론이죠. 오늘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대체할 만한 이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죠? 그냥 무심코 보지 말고 저 별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한다면 35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광년이라는 거리의 개념은 잘 아시잖아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1초에. 그럼 1분이면 그것에 60배겠죠. 그 다음에 하루면 그것에 또 24배입니다. 1년이면 그것에 365배입니다. 간단한 얘기로 여기서부터 태양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8분 걸립니다. 딱. 그 빠른 빛이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35억 년 동안을 달려온 거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은 35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별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생 100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아져서 10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60도 못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100년 얼마나 참 허망하고 찰나와 같은 그런 허망한 순간입니까?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그런데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우주의 먼지 티끌보다도 적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어느 누구의 아들과 딸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어느 날 나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태어났는데 그냥 너 대충 나가가지고 대충 한 7, 80년 살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가 던져졌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 위대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단 말입니까? 저는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자가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그 어떤 뜻. 저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이 길고 먼 그런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길고도 그리고 험한 여정이 저는 바로 인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도대체 뭐하러 태어났나 하는 점을 저를 포함해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살까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Sometimes I'm happy, sometimes not. 이것이 정답입니다. 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 돈도 많고 뭐 자식들 다 전부 다 성공했고 걱정할 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그 가슴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말도 못할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근심 걱정을 갖고 삽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좀 친해지면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옛날부터 그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가 똑같은 우리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 걱정을 떨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행복의 첫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근심 걱정을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어떻게 그 근심 걱정을 떨어내느냐. 행복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각과 몰입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현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주변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도 않아요.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몰입으로. 망각으로. 어떻게 망각하느냐? 몰입하면서 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리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난 그런 거 없는데. 만드셔야죠, 지금부터. 저는 어젯밤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오늘 이 강의가 가슴이 뛰어요. 눈이 반짝거려요. 어떤 분을 내가 오늘 만날까. 그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정말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어떤 감명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천 명이 있는 그런 강의도 해봤지만 오히려 이런 강의가 훨씬 더 좋아요. 왜? 여러분들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과 눈빛과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저에게는 정말로 진짜 참 반갑고 아주 고마운 그런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2015년도 유엔에 갈 때는 유엔에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유엔의 전체 대사들 그 외교관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3분 동안 스피치를 합니다. 지금도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은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강원도 원주 문막에 제가 지금 요즘 부르는 산막이라고 부르는 그 산막 스쿨을 그때는 뭐 산막 스쿨이 아니죠. 그때는 그저 세컨하우스 정도였었지만은 거기 가서 주말마다 내려가서 풀 베고 잔디 깎고 농사 짓고 합니다. 왜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설에 보면요, 풀을 깎습니다. 러시아에서. 긴 나초로 여러 사람이 같이 풀을 쫙 깎고 나가는데 나중에 어떤 경지가 되느냐면 내가 풀을 깎는지 풀이 나를 깎는지 모를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이에요. 제가 예초기로 풀 깎을 때 그 바로 몰입을 경험합니다. 잔디 깎을 때. 그 다음에 잔디를 다 깎고 나서 뭐 여름에 그거 깎으면 땀이 비오듯 하죠. 찬물로 샤워하고 잘 깎여진 이런 정원을 한번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 기분. 이것이 바로 전 행복의 하나의 티피컬한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뮤지컬에 제가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합창단은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리사이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 이 배우들로부터 뮤지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도 너무 좋죠. 그 공부해서 내 노래 하나를 만드는 거. 이따가 여러분들 청하시면 노래도 하나 하겠습니다. 명색이 이래도 청춘합성단 단장인데 노래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이 강의가 사실 이게 저도 들어보지만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뭐 노래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은 훨씬 더 강의가 생동감이 있죠. 지금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차마 구맨들이 진리야.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것이 참 같이 하셔도 좋아요. 꿈엔들 이칠리야. 같이 하세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후려 부서져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화살을 찾으려 불서비스레 함추르 휘적시던 곳, 그것이 참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단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누이가 아무렇지도 않고 늙어도 없는 살살 밝았으나 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참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 진리야. 다시 박수 칩시다. 오늘 괜찮았죠? 이거 어땠어요? 네. 노래 부르면 여러분 즐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창단 꼭 만드세요. 이처럼 행복은 정말로 몰입과 망각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몰입할 곳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에 몰입할까?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독서, 저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몰입할 곳을 반드시 만드세요. 아니면 가드닝, 정원을 가꾸는데, 아니면 무슨 가사 일을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몰입할 곳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몰입을 하시면은 기타 여러 가지, 뭐 주변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고 또 그걸 다 해결하는 과정이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남편이 속을 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잊는 겁니다. 잊음으로써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행복의 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몰입과 그 망각의 그 메커니즘을 루틴으로서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여태까지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것인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나이 35살에 회사 대표이사, 그러니까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된 나이가 36입니다. 저도 건설업계에 있었죠. 제가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제 최연소 그 건설업계 사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님보다 1년 먼저 사장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어요? 35살에 사장이 되려면? 물불 안 가리고. 뭐 열심히 하는 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실적이잖아요. 실적은 정말 피와 땀을 요구를 하죠. 저는 그것을 제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5살에 중동에서
사장 발령을 받고 본사로 귀임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삶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모든 것은 회사의 일, 여기에 올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어디에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디에 있나? 제가 나이 60에 넘어서 청춘합창단에 공고가 났어요. 왜 청춘합창단에 제가 응모를 하게 됐냐면,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그 남자의 자격 TV는 봤는데, 그 제 1회가 박할린 씨가 했던 넬라 판타지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e tutti vivono in pace e onestà. Io sono da di me che sono sempre libere. Per di nuvole che volano. 박수 한번 써주세요.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반해서 그걸 빠뜨리자고 계속 보고 있는데, 나도 저런 합창단에서 한번 들어가서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정말 원하면 이루어지는가.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청춘합창단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하고 싶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전국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뭐 40명만 뽑는다는데, 나 같은 사람 명함은 못 내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보자 하고 모집 요강을 봤더니, 나이가 52세 이상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응모를 했죠. 제가 여태까지 많은 그 기다림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 때. 정말 그때는 제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안의 유일한 지금 자손으로서 빨리 출세를 해야 집안을 갖다가 부양시킬 수 있을 텐데.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였죠. 그 꿈은 이뤘지만 그때 그 합격자 발표 날 때 이 기다림과 망설임보다도 여기 오디션 합격 그 통보받는 그 기다림이 더 절실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만큼 절실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걸림돌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런 데 간다고 집에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당신 주책이라고. 하지 말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사람아, 지금 그 나이에 뭘.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현직 사장이 어떻게 그런 예능 방송에 나가서 일 많이 하라고 돈 많이 주고 비서 주고 좋은 차 주고 했는데, 그거 놀라고, 그 땀들이 보고 노는 것처럼 보여질 테니까. 그게 제일 그 걸림돌로 와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평생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60이 넘은 이 나이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면은, 그럼 언제 할 것인가? 내가 80 넘어서 할까? 그때는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목소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겠다는 의욕이 있고, 기운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모든 그 장벽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이거는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예요. 그때부터 제가 작업을 해서 회사를 설득하고 친구를 설득하고 집안을 설득하고 해서 오디션에 나갔습니다. 오디션 다 합격 다 하고 나서 회사도 알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오디션 장면부터 찍어가지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회사를 설득해서 제가 나갔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정말 그때 나가기를 잘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일들을 왜 그걸 갖다 미룹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뭐 돈이 많아지면, 시간이 여유가 많아지면, 우리 애 대학교 가면 하겠다 생각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하시고 싶은 거 지금부터 하세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는요, 청춘합창단, 청춘을 CHOONG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BC야, Before 청춘합창단, After 청춘합창단.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노래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할 수 있고 또 다른 걸 좋아하시는 분, 날 뭘 꼭 해보고 싶다는 분, 이런 분들은 미루지 마십시오. 제 경험에 따르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저축되거나 유보되어서 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해야 됩니다. 오직하면은 여러분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연수를 합니다.
그 연설은 전 지금도 그 연설이 너무 좋아서 늘 그 가슴에 품고 다니는데요. Remembering that I am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that I have something to lose.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갖고 있다는 사실, 잃어버릴 게 있다는 사실을 어떤 트랩,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자, 삶과 죽음이 이럴진데 왜 당신이 가슴이 뛰게 하는 일을 당신이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현실을 갖다 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까? 그래 못 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컨드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가. 내가 비록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아니면 자식을 키우느라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하고 싶은 일을 못했지만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 집사람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낭 하나 달랑 둘러매고 30년째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38년 교직을 했고 4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방학 때마다 배낭을 올려매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요? 내 입장이. 나는 부모님 입장보다 내 입장이 눈치 봐야 되잖아.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학교 다닌다고 방학 때마다 학교 다닌다고 애들은 전부 다 우리 어머니가 키우고 살림살이를 안 했는데 방학 때만이라도 살림살이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내 바람이었어요. 솔직한. 집사람은 또 달라요. 내가 놓은 게 아니고 학교 가서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했는데 방학 때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갈등을 한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저 사람은 하고 싶은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남편이 그걸 못 도와주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늘 어떤 그 갈등 관계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나이 싫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앞장을 섰죠.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우리 이번에 환자는 이렇게 했다. 여권은 지금 이렇게 됐다. 그걸 판을 까는 거지.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요. 얘 또 가냐? 이래요. 그러면 또 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30년 동안 선생님 네 분이서 한조가 돼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멤버가 바뀌긴 해요. 제가 들어보면 기가 막힌 여행을 합니다. 지난번에 노르웨이 오로라 구경을 하러 20박 21일 갔다 왔는데요. 비용이 얼마 든지 아세요? 400만 원 가지고 다녀왔어요. 엄청 적은 거죠.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제 유튜브에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미리 비행기표 사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 달에 오로라를 보러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싼 비행기를 갖다가 미리 끊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를 갖다가 미리 예약을 해요.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부킹닷컴 같은데 그걸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차는 렌트를 해가지고 카풀로 다니고. 먹는 거는 집에서 기본 반찬을 싸갑니다. 예를 들면 김치 속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이지 이런 거 가져가서 현지에서 밥 해 먹고 배추 사가지고 버무려서 김치 해 먹고 그러니까 돈 들 일이 별로 없죠.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와요. 제가요 요즘 아주 행복한 것이 뭐냐면은 집사람을 그때 가면 불편하죠 당연히. 젊었을 때 그나마 회사 나가니까 아침은 어머니께서 해주시고 밖에 나가면 저녁 밤 12시는 돼야 들어오니까 먹고 이거 전혀 관계 없었는데 이제는 직장도 안 나가니까 최근에는 보내면은 좀 외로워요 솔직히. 혼자서 밥 해 먹기가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내주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이 행복한 길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하자면 아내분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도와달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강원도 산간에다가 좀 어려운 저기에서 25년 전에 집을 짓고 그렇게 하려면 그게 돈 들어간 일이 돈 나온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인이 그냥 당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나는 당신에게 여행이라는 그런 자유를 주니까 당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도 지금 잘 그렇게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부부도 금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보면. 공동의 분모가 있고 각자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오늘부터 당장 돌아가셔가지고 뭐 지금도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알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의 몫을 챙기십시오. 챙긴다는 게 나쁜 뜻으로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뭘 하고 싶은데 사실 돈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남편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남편 몰래 또 써야 될 돈도 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극동건설 사장을 1997년도에 제가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IMF가 오고 극동건설 계열사인 동서증권이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극동건설 사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잘린 거예요. 법정에서 나온 법정인지관리인이 전부 다 경영을 총괄하니까. 잘리던 날 직원들이 아쉽다고 이제 술을 많이 사줘가지고 술을 이만큼 먹고 회사에서 주는 마지막 차를 타고 그 집에 딱 들어간 게 12시가 넘었어요. 집사람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당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는 편안하게 좀 쉬어라. 이래요. 차 타고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습게도 내일부터는 내가 당장 용돈을 누구한테 다 쓰지 이거였어요. 봉급쟁이의 저 지갑은 유리지갑이에요. 전부 다 이제 부인한테 다 가잖아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내 어디 갔는데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잘 준대요. 10만 원 달라 하면 어떤데 20만 원도 준대.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 자격지심이 또 많아,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았어. 그러고 있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뭐 하는데 돈 달라 그러면 그때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준 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남자들은 거기서 빈정이 확 성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서 갖다 줬는데, 이게 뭐냐?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 그 외로움은 누구한테 가느냐? 부인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서로 잘 돼야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남녀 평등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면은 그게 걱정이 됐는데 당신 참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리 와보시오. 그동안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축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할 일도 없고 하니 부동산 말고 현금성 자산은 내가 좀 관리할 테니까 나를 다오. 그때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한 3년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막 자식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 통장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는 이거는 당신이 쓰고 이거는 내가 관리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이스 벌사. 이건 여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영역을 갖고 함께와 또 따로를 잘하는 거. 레바논의 그 유명한 신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함께 이때 거리를 두어라. 나무들도 서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자유로운 영혼이 통과시키고 바람이 자유롭게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행복인데 너무 붙어 있으려고만 하지 마라.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아주 유명한 시죠. 저는 부부간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이 원만해야 되잖아요. 그건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와 또 따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생장 배경이 틀리고 DNA가 틀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연애해서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취미가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각자가 좋아하는 게 틀린 거예요. 나는 이걸 하면 행복한데 이걸 함께 가지만은 함께 가서도 거기서도 함께와 또 따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간다. 저는 건설을 한 사람이잖아요. 멀리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야 저걸 할 때 인부가 몇 명이도 냈겠구나. 저거다 사람 많이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가가지고 하나하나 만져봐야 돼요. 저는 그걸 못 기다리죠. 그럴 때는 그 짜증 부리기 전에 난 카페에 가서 다른 데 열심히 하고 집사람 그거 보고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오면 돼요. 이것이 바로 함께 또 따로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함께와 또 따로를 잘하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값지게 많이 늘려가는 것. 그러나 절대 강요하지 말라는 것. 이게 오늘의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여울림센터에서 있었던 젠더 특강 제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